자, 그렇다면 이 시대 이 어떤 이런 시기도 있고 이런 시기도 있고 예. 청취자분들에게요.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지금 구조가 상당히 이제 부서지는 국면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그냥 우선 경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는 흐름이니까 이제 굿 타임스도 있고 배드 타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흐름이고요. 그 흐름을 받치는 구조가 있는데 지금 2년 넘게 그 구조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소규모 개방 경제로 성공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이 제도 이런 것들이 기름칠이 안 돼서 이렇게 막 부품이 부서지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를 빨리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들 개개인이 판단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 정부를 용인했다가는 구조가 좀 사가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허물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지 않는지 그런 거 한번 그 점검해 보고요. 각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변화가 오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주권자인 시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남을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이 정부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뭐 에너지 수급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무역 정책, 그 통화 관리, 환율 관리, 재정 관리, 조세 관리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번에 3개월 전에 모셨을 때는 도자기 박물관의 코끼리를 예로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코끼리가 들어가서 시스템이 부서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름칠이 안 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기둥에 금이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상황이 됩니다. 박물관의 도자기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박물관 건물 기둥이 지금 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슬슬 드는 그 단계로 와 있다고 보죠. 정치 전망 하나 좀 여쭤보지 나가겠습니다. 11월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정치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판단도 나오고 만약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앞으로 정치 인생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면 그땐 전국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 변화가 없습니까 혹시? 근데 이제 사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간 거죠. 넘겨버렸죠? 이게 이제 사법 제도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오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법으로 죽이려고 하던 시기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야당 지도자를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만 위기인 것이 아니고 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겠냐. 뭐 법리에 따라서 뭐 사실에 입각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에 이제 황새 방식의 사냥법이라고 했는데 황새가 멸종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먹을 게 많은 논바닥 같은 데서 막 쪼으면서 살아와서 그게 이제 환경이 나빠지니까 금방 멸종한단 말이죠.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건 옛날에 조국 교수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하는 거예요. 그 무죄가 나건 말건 막 쪼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 입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판사가 그런 고려 없이 유죄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1심이니까 아직 진행되는 게 11월에 서로 뭐 어떤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온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11월 위기설 이런 거는
그냥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고요. 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요. 예. 1심인 걸요. 뭐. 예. 예. 아직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 검찰의 문제인데요. 검찰은 어떤 검찰 개혁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됩니까? 그 순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될 거란 분들도 많아서 여쭤. 그거는 이제 지금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예.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이제 기소청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예. 야당의 안은.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으니까 의결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검찰은. 예. 우리가 알던 검찰은 없어지고 그 공부 잘해서 뭐 시험 잘 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수사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법리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자고 가지고 오면 이게 증거가 충분한지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서 기소하고 말고를 예. 결정해 주거나 또는 증거를 더 가져오라 그러거나 되게 우리가 미드 같은 걸 보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예. 이제 그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예. 결국은 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보내겠지만 거부권이 발동하고 그래서 재의결해서 폐기될 가능성이 많죠. 예. 지금 네, 지금 상황. 그러나 이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렇게 거의 99%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예. 네, 그래서 검찰의 목숨은 예. 그러니까 검사가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알던 예.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예. 이런 정치 검찰의 운명은 지금 시한부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하나회를 숙청해서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앴던 김영삼 대통령처럼 예. 다음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서 기소청으로 만들므로써 예. 정치 검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예.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동안의 어떤 검찰 개혁의 노력들은 전부 어떤 검찰의 권력에 의해서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 없습니까? 보시기에. 네, 이제 저는 검찰 스스로 예. 국민들이 이 국회에 대해서 아예 저런 짓 못하게 해라. 예.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여론조사를 보면 예. 3분의 2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그렇죠.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다. 네. 그렇게 저는 봐요. 검찰을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못 바꿉니다. 예. 물론 문수로 바꿔요. 그렇다면 나머지 어떤 대통령의 임기에서는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뭐 이게 일반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래봐야 뭘 더 동원하죠. 지금까지 한 데서. 예. 검찰이 이미 할 만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더 쏠 포탄이 안 남아 있을걸요. 예. 예. 뭐 저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 걸어서 또 이리저리 기소하고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시한부를 치유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